머리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근데 웃겨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요. 배신의 전화 한 통이었죠. 그날 이지혁은 자신이 서 있던 바닥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투자 철회 공문이 도착했을 때 이지혁은 손끝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무기력함과 손떨림, 귀를 때리는 이명 때문에 모니터 불빛이 들쭉날쭉 흔들려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희미한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였죠.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알림창이 떴습니다. 발신자 정보와 결혼식 당일 흰 드레스를 두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급하게 만나자. 지혁은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은 바빠. AP그룹 얘기야. 내가 살고 싶으면 들어. 그 한 줄이 지혁을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하는 호텔 라운지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움은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다발과 단단하게 굳은 표정만 있었습니다. 축하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일 큰 손님을 모셨더라. 무슨 소리야? AP그룹 회장님이 이번 판의 최종 키맨이라는 소리. 지혁은 헛웃음이 새나왔습니다. 그 회장이 왜 내 회사에 관심을 가져? 보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냐고? 나 때문이지. 지혁은 그제야 그녀의 눈동자에서 빠르게 스쳐가는 힌트를 읽었습니다. 너 설마 그래? 우리 아버지야. 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래로 시작해 거래로 끝났다고 믿었던 관계 뒤에 AP그룹의 최정점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들이닥쳤습니다. 보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초기 투자, 줄줄이 그분의 그림자였어. 그런데 지금은 회수 쪽으로 기울었지. 이유는 간단해. 내가 고성희의 레이더에 들어갔거든. 지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왜? 너 말고 내 옆에 선 사람 때문이겠지. 지은호. 지혁의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너도 그 얘기 들었어? DNA, 간이식, 숨겨둔 딸. 고성희의 판은 늘 같아. 누가 부러져도 자기만 서 있으면 된다고 믿거든. 지혁은 속을 다 씹어 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넌 왜 나타난 거야? 아버지가 말 안 들어서. 보아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성희가 싫어. 지혁은 그제야 있는 힘을 모아 앉은 채로 등을 펴올렸습니다. 조건을 말해. 내 회사 AP 쪽에서 다시 붙잡아 줄 수 있어. 대신 내가 나한테 붙어. 우린 거래로 시작했고 거래로 끝났지. 오늘은 다르게 끝내자. 보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를 무너뜨리고 싶어. 너도 그러지? 그날 밤 지혁은 집으로 돌아오며 귀가 울리는 소리를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호야. 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부탁이야. 선배, 또 무슨 소리야? 그냥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게. 근데 선배, 괜찮아? 숨소리가 좀 괜찮아. 오늘은 일찍 자. 전화를 끊자마자 이명이 다시 고막을 찢었습니다. 지혁은 주저앉은 채로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내일, 그 다음, 다시 그 다음을 버티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검사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아침부터 연달아 들어오는 리포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철회 도미노, AP그룹의 그림자, 그리고 이사장님의 발걸음이 비정상적으로 잦아졌다는 보안팀 보고서까지. 그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빠. 문 앞에서 이수빈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회사 일이 좀 있어. 그 여자 때문이면 아니 몰라.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만 누가 오빠 흔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수빈아. 성재는 미간을 주물렀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 믿으면 됐어.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편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럼 말해. AP에서 왜 발 빼? 누가 뒤에서 당긴 거야? 조용히 해. 때가 되면 말해줄게. 또 그러네. 맨날 때가 되면. 수빈은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성재는 그 뒷모습에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성재는 바로 지역을 불러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 내 얼굴이 왜? 거울 보니 멀쩡한데. AP는 왜 뒤집었는데? 정보화가 열쇠야. 성재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 도망간 신부. 그 신부 아버지가 AP 회장이래. 미쳤네. 성재는 짧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고성희는 우릴 같은 판 위에 올려놨어. 지여가. 성재는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내일 없어져도 굴러가게 만들어야 해. 난 내 친구지만 회사는 냉정해. 알아. 지역은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 불렀지. 지은호는 그 무렵 재단 로비에서 고성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라야 아니, 은호 씨. 어제 얘기 생각해봤어? 생각해봤어요. 그래, 엄마 마음 알겠지? 우진이가 이사장님. 은호는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저는 저를 찾으러 온 거지 재간을 내주러 온 건 아니에요. 성희의 미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가라앉았습니다. 오해하지 마. 너를 찾은 게 먼저였어. 그럼 제 결정부터 존중해 주세요. 은호 씨. 성희는 달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희가 상처로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엄마는. 저한테 엄마는 한 분이에요.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정순희 씨가 엄마예요. 한 박자, 또 한 박자. 성희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저녁 지역은 정보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보아는 짧게 던졌습니다. 내가 판을 흔들게. 넌 넘어지지 마. 내가 왜 나를 살리려 하는데? 살리려는 게 아니야. 보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같이 무너뜨리려는 거지. 고성희. 보아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AP 이사회에 사실상 사주 일가의 발언권을 드러내고 그 발언권이 고성희의 로비와 충돌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녀는 찌라시를 퍼뜨렸습니다. AP그룹 회장, 사생활에 숨겨둔 딸 존재 정확히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간 이식 대기자, 선정 과정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이름은 지우고 구조만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려 했고 누가 그 판을 만들었는지. 다음 날 첫 폭탄이 터졌습니다. AP 주총장 앞에서 야유가 터져나왔고 재단 게시판에는 익명 제보가 줄 이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고성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허점은 어디에나 있어요. 해명하면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보화 회장의 딸이라는 진짜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보아는 준비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기자들 모여. 좋아. 내가 나갈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무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도요. 다만 어떤 분의 오래된 욕망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히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떤 분은 누구인가?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이 와중에 지역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순간적으로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벽을 짚고서야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배, 어디야? 회사. 얼굴 좀 보자. 나 지금 갈게. 오지 마. 왜? 괜찮아. 잠깐의 정적. 선배, 난 선배가 거짓말할 때 목소리로 알거든. 지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야, 나 지금 좀 바빠. 끝나면 전화할게. 알았어. 근데 약속 지켜. 응. 그는 통화를 끊자마자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 성재는 비공식 미팅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지혁, 그리고 조용히 들어온 정보아였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이 커졌다. 우리 셋, 각자 역할을 정하자.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제품과 고객을 지킬게. 나머진 너희가 흔들어. 보아가 웃었습니다. 듣기 좋네. 그럼 나는 이사회와 언론. 성재 씨 당신은 나는 자금. 성재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흔드는 사람은 돈줄을 잡아야 해. 역시. 보아가 짧게 박수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마지막 칼은 내가 쥘게. 성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내 싸움이거든. 다음 날 고성이는 재단 로비에서 은호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 우리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내가 싫다면 그만둘게. 고맙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지혁이 그 사람 곁에서 떨어져. 은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너 같은 애들의 무모함이 회사를 망쳐. 그 사람은 제 결정의 이유가 아니에요. 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유가 되어봐. 그날 오후 세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재단 -AP- 계열 투자사 삼각 자금 흐름이 공개됐고 그 중간에서 로비스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직접 지목은 없었지만 모든 화살은 한 사람을 둘러싸고 맴돌았습니다. 성희는 마침내 반격을 택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서둘러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루머와 과장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을 향한 범죄적 공격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손에 쥔 메모지가 눈에 띄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질문이 날아들 무렵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잠시만요. 보아는 사정 고지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AP그룹 회장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제 출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이용해왔느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보아는 고개를 돌려 정확히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움직여왔죠. 필요할 땐 숨기고 유리할 땐 꺼냈으면서. 그리고 오늘은 어떤 딸의 DNA까지 도구로 만들었고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성희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근거를 말씀하세요. 곧 보여드리죠. 보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단과 로비스트의 통신 기록, 그리고 특정 의료팀과의 비정상적 컨택 로그. 이름은 지우고 구조만 공개합니다. 화면에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즉흥적인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칼이었습니다. 그 시간 지혁은 모니터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만 더 버티자.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투자 제안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AP그룹 투자본부 부장. 메일 하단에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조건 변경. 귀사 대표 건강 관련 추가 보증 필요. 지혁은 의자를 밀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의료 정보를 건드렸습니다. 어제의 이명, 오늘의 떨림,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검사 결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가 곧장 받았습니다. 어디냐? 회사.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 아니. 지혁은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할 일해. 자금 막아. 지혁아. 우린 늘 그랬잖아. 넌 돈, 난 판. 짧은 정적 끝에 성재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쓰러지면 판도 끝나.
알아. 해가 기울 무렵 도시 전광판에는 재단의 가족 찾기 캠페인 광고가 어색하게 멈춰 섰다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가족을 도구로 쓰지 마세요. 짧은 문장, 서늘한 문구, 서명란 없는 고발.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검색어에는 두 단어가 급상승했습니다. 고성이 정보화. 마지막으로 지역은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친 종이 위에 활자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내쉬고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선배, 어디야? 병원. 왜 병원에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장난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대신 약속 하나만 지켜. 뭔데? 내가 비워도 너는 내 자리 지켜. 선배. 응. 알겠어. 그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명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누군가 무너질 차례가 올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떨어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판의 마지막 칼은 억울한 사람의 손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는 오늘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갚기로 했습니다.